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좋은 날, 선생님 마주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의 흥미를 무엇이고, 그 다음에 흥미 검사를 어떻게 나눌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검사했던 진로 흥미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거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점.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온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형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떡하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 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할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흥미 검사는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진로 흥미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돼 있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학생들의 진학에 당장에 써먹을 그런 흥미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직업세계 자아실행하는 어떤 일관적인 어떤 홀랜드식의 진로 흥미 이 두 영역으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학교 현장이나 그 다음에 진로 상담에서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에서 흥미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특정 대상에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 심리적 에너지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흥미가 있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높게 올라가죠. 이런 특성들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검사에서는 학생들이 현재 자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내적 어떤 상태나 어떤 방향성, 어느 분야에 내가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을 어느 분야에 또 집중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의 이제 아이에 맞는 계획이나 교육적 계획이나 그 다음에 상담이나 이 아이가 또 뭐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행동적 계획을 세운다든지 학습 상담에 뭐예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가 대체적으로 선생님들 잘 기억하실 게 50 이하로 떨어진 아이일수록 뭐예요?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는 소리고요. 흥미가 대체적으로 60 이상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아주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흥미라는 것은 에너지가 다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낮게 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높게 나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집약돼서 집중돼서 갈 수 있도록 해주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어떤 인성적 내 안의 내적 어떤 에너지와 나의 욕구 관심의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지는 진학에 당장의 진학에 필요한 흥미와 그 다음에 진로 계획을 필요하는 흥미로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검사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물에 관심이 있을 때 에너지를 아주 발산하고 있느냐, 이 에너지 수준에 대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지도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데 이 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검사들은 어떤 진학이냐 아니면 진로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검사는 한 번에 이런 두 에너지를 측정하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구성 요인을 보면 진학의 흥미, 진학의 에너지, 그 다음에 진로의 에너지, 어떤 삶의 자기 실현의 에너지는 어떤 거냐. 바로 진학의 흥미는 우리나라의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계열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어문, 방송, 경성, 행정, 사범,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체능까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진로는 홀랜드의 진로 유행 탐색에서 6가지의 이 유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3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위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위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위 점수는 어느 이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이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위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 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낸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원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모든 점수들은 이 정상분포 곡선을 따르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 중심 경향성이더라. 모든 점수는 이런 중심 경향성인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만 뜰 뿐이지 모든 점수들은 이런 중심 경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뭐 하려고 했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T점수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을 뭐로? 50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어시험을 봤더니 아니면 내가 언어 능력에서 20문항을 냈어요. 그래서 20문항을 냈더니 아이들의 평균이 몇이냐면 평균은 몇 개를 맞아요? 11개를 맞아요. 그럼 이 11개 맞은 점수를 뭐로? 50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T점수 50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합의 평균이 뭐냐면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4점을 더하면 몇일까요? 15점. 15점에 해당되는 사람을 60으로 바꿔라. 그리고 4점을 빼니까 몇 점이에요? 7점이죠. 7점에 해당되는 40으로 바꿔라. 이렇게 SD와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바로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34%, 34.13%, 34.13%로 이렇게 뭐 했더라? 들어가 있더라. 중심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애들을 딱 조사해 보면 중심
경향의 몇 퍼센트가 모이더라?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일반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T점수 40에서 그 다음에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34%, 여기 34%, 84%가 여기에 68%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36%나 여기에 56%나 거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백분율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점수는 이렇게 봐라. 그래서 T점수는 40과 50점을 뭐로 봐라? 보통으로 봐라.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40은 14%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결핍되어 있죠. 이래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했을 때 40에서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아, 보완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건 개선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알맞는 어떤 개선적 프로그램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0 이하, 이것은 2.2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진시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점수 60에서 70은 뭐예요? 약간 높다 이 말이에요. 14%밖에 그 아이들은 없어요.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가요? 좀 이쪽에 상에 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소리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쪽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했을 때 능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너무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적절하게 융화될 수, 다른 사람은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70 이상인 사람은 100명 중에서 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 T점수와 백분율에 따라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아,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매우 특이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수 30점 미만인 사람들은 매우 낮으니까 뭐 해라? 아까 말했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T점수 30에서 49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아, 40에서 69점에 있다는 뭐 하는 거다?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은 좀 높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네 스스로가 너를 통찰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높다. 72장은 매우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하다라면 내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인식하고 내 그 특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상 분포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점수가 T점수 점수가 30 이하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 다음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39점 사이는 뭐가 됐다? 약간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T점수 40과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내가 특히 40에서 50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T점수 60과 69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성격적인 특성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영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특성이다. 그러나 성격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생활을 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 검사들은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기억해주고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심리 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해석에서 이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되었죠. 진학 흥미 계열, 그 다음에 아까 진로 흥미 계열인데, 진학은 바로 내가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할 때 어느 계열로 갈 거냐 그랬어요. 자, 이 진학 흥미 계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분율 점수가 몇 퍼센트 이상, 86%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지금 능동적이고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백분위 점수가 16%다 이하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낮다라는 거고요. 이 16%에서 50%, 50%에서 86%, 16%에서 50%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게 이쪽 16% 이 아이들은 어떤 심리나 치료적인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증진시켜 줘야 되고 16에서 50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탐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50에서 86%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집약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86%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갔는데 그러나 86%의 에너지가 다 많은 부분에 쏟아져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분산돼 있어 자기 정체감이 없으므로 이것도 하나의 집약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분위는 바로 이 점수를 제가 말씀하시는 16%냐 16에서 50이냐 그 다음에 50에서 86%냐 86% 이상이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1등의 1순위와 그 다음에 2순위가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이 나타나면 이 아이는 뭐 한다고요? 1등과 2등이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쪽의 상위 학교에 이런 과를 가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이 없으면 학생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네가 진정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 네 안에서 무엇인지 네 에너지가 무엇인지 네가 가장 잘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도록 해주는 거고 그 자기가 가장 잘한 걸 가지고 선택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아이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지금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온 게 아니고 그것들이 학습돼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 안에서 잘하니까 재미있더라. 그래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진정한 흥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학계열이나 그 다음 경상이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가 90점이 나왔고 앞에 있는 인문계열이 90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꼴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네가 진정 이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문을 더 잘하는지 그 다음에 뭘 잘하는지 바로 이 농수산 쪽에 네가 그것들을 더 잘하는지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관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등과 2등, 3등으로 나누는데 뭐 때문에 1등이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3등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방향성으로 본다면 인문과 사회계열 사람 중심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같은 점수에도 1순위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농수산 계열은 그 부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2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등과 2등, 3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를 봐야 되죠? 방향성을 보는 그런 역할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진로의 그런 흥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진로의 흥미는, 홀랜드의 진로 흥미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탐구형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2등은 꼭 뭐가 나와요? 현실형이나 예술형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간습형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설득형이 2등이 나오고 뭐가 2등이 나올까요? 현실성이 2등이 나와야 됩니다. 현실성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탐구형이 2등이 나오고 간습형이 2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양옆에 있는 날개가 1등과 2등이 나와야 뭐 할 수 있냐면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등과 2등의 차이가 10점 이상이 나타나야 뭐 할 수 있을까요? 독특성, 그 다음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이 아이는 정체감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이 98%가 나오고 2등이 어디가 나왔어요? 설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하냐면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뭘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정체성과 그 다음에 어떤 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확히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와 그 다음 방향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탐색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상담이라든지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는 게 이 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물어봐야죠. 나의 강점을 찾게 해보고 그 강점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니, 그 강점을 이용하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의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를 알도록 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 아이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아이들의 흥미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바뀌어질까요? 철저하게 학습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적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에너지와 관심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흥미가 낮다,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실패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특성에 의해서 흥미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흥미가 낮은 아이들은 특별하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힘들다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전문가에 의뢰해서 상담을 전문 상담 교사나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서 상담을 받아서 자기를 탐색하는, 자기를 이해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갖도록 해줘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흥미가 다 높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진짜 자기의 강점을 보고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를 같이 탐색을 하도록 해서 그거에 대한 일관성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체험해봐야 합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해보니까 나는 즐겁더라, 나는 잘하더라. 이것들을 느껴지면 그것을 꾸준히 할 때 어떤 강화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일관성을 나타낼 수 있겠죠. 또 간접 경험이다.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매스메디어라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함으로 해서 내가 저것은 내 능력 안에서 잘해. 이런 걸 느낌으로 해서 흥미가 뭐 할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내 흥미뿐만 아니라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다른 이의 어떤 흥미를 보면서 저런 쪽에 흥미도 있구나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탐구하는 이런 흥미 알기 프로그램들도 아이들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죠. 또 내가 무엇이 있는지, 어느 영역에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몰라서 흥미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장 뭐에서부터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가장 환경적 맥락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탐색하도록 해서 그 아이의 흥미를, 관심을, 욕구를 증진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라든지 직업 세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직업에 대한 멘토를 구하기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해서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흥미는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흥미가 낮은 아이들, 그래서 해주시고 아주 낮은 아이는 심리적
어떤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증진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찾으신다라면 아이들이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학생들의 지금 현재의 어떤 내적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어떤 학습이나 진로를 계획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넓게 잡을 건지 짧게 잡을 건지 그 다음에 이걸 꾸준히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아이의 에너지와 관심과 그 다음에 동기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함으로써 이 아이의 진학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학습 상담을 할 때 무엇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느 방향 가고 있구나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으므로 그런 방법에 그 다음에 그런 그 진로 학습 상담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학생의 어떤 심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아이를 명료화 시켜줘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상담 장면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는 아이들의 에너지에 해당되므로 선생님들이 이 흥미를 가지고 단순히 점수만 보지 아니고 그 아이의 심적 어떤 상태와 그 다음에 진학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아이를 지도하고 그런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선생님들이 평소에 격려와 그 다음에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 아이에게 어떤 접근을 하신다라면 아이들의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에너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애와 관심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찾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성, 교육은 속도전이 아니라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 도구이므로 선생님들께서 이 결과를 아주 아이들하고 심도 있게 같이 상담을 해가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하루,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알아가는 하루, 이걸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